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벤츠 차량에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디젤 입자 필터와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중에 이제 어떤 뭐 EGR을 교체를 했다든지 어떤 센서를 교체를 했다든지 저희가 이제 부가 기능과 또 이제 액티브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메뉴 소개와 더불어 이제 디젤 입자 필터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차는 이제 제 차량을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직접적으로 하나씩 찍어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요즘에 저한테 이제 문의가 이제 정비 업체에서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디젤 차량의 보급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디젤 입자 필터에 관련된 뭐 초기화라든지 아니면 뭐 재생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소비자 및 혹은 이제 정비하시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정비사 분들 뭐 포함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말 그대로 디젤 입자 필터는 저도 이제 예전에 자동차의 기관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뭐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면 엔진 안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이 결정이 되고 그 공기량에 대비한 연료량이 연료 분사량이 결정이 된다면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만큼 분사량이 결정이 되고 분사량에 따라서 흡입되는 공기량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가솔린은 배기가스, 그 다음에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료의 찌꺼기의 슈트 매스라고 하는 부분이 최대한 이제 차량에서 기체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에 관련된 이 입자 자체를 이제 DPF를 토대로 해서 뭐 거른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원리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디젤 입자 필터에 쌓인 이 슈트 매스 자체를 이제 진단기나 혹은 차량의 주행이나 아니면 이제 탈거해서 클리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슈트 매스, 매연의 이 입자 자체를 빼내는 게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차량 자체에서 이 슈트 매스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엔진 컴퓨터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 슈트 매스의 그람수라든지 아니면은 부하량 자체는 실제적으로 제로 값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강제 재생 혹은 이제 리셋 작업을 실시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진단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단에 들어가서 이제 브랜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럽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쪽으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제가 지금 시동은 걸어놓고 정상 작동 온도에서 이제 공회전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선택을 눌러서 차대 번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서 자, OK를 한번 누르면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진 형식, 변속기 형식은 7단 미션이기 때문에 72.908로 할게요.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7을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미션이 7로 시작이 되고 1로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자리가 나오면 이제 수동 변속기를 나타내고, 이제 72.9 같은 경우는 이제 7단 미션, 725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9단 미션을 나타내고, 72.6으로 나오는 거는 5단 미션을 나타내는데, 제 차는 지금 장착되어 있는 트랜스미션의 단수가 7단이기 때문에 72.908로 선택을 하게 되면 차량 바디 형식은 타입은 212, 그 다음에 엔진 형식은 651 직렬 4기통에 이제 2200cc의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7단 미션, 그 다음에 차대 번호가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얘를 누르면, 자, 그럼 우선 이 상태에서 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 컴퓨터 및 이제 모든 컴퓨터의 고장 코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벤츠 차량에 관련해서 무조건 이제 부가 기능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초기화를 한다든지, 뭐 초기화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엔진 쪽뿐만 아니라 트랜스미션, 뭐 ABS, 뭐 바디 컨트롤 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부품 교체 후에 초기화 및 뭐 리셋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대개 포르쉐 차량이랑 벤츠 차량만 이 부가 기능에 속해 있지 않고 이런 부가 기능, 리셋이나 아니면 초기화 작업이 강제 구동에 이제 속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GDS나 이제 G스캔, 이제 GIT에서 나오는 이제 현대기아 차종도 이제 맡아서 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 자체가 강제구동은 실제적으로 내가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출력 요소가 작동되는 것만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 해외 차종 중에 특히 뭐 벤츠라든지 포르쉐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리셋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벤츠 차량의 직렬 4기통 혹은 V6의 이제 커먼 렐 엔진의 EGR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쿨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부품이나 아니면은 뭐 에어플로 센서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아서 고장 코드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근데 막상 진단 시스템에 진입을 하니까 이런 초기화 작업 자체가 부가 기능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고장 코드가 소거가 안 되는 경우엔 항상 강제구동 쪽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퀵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퀵 테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이렇게 패스 노폴트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진단한 모듈의 고장 코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폴트하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는 지금 컴퓨터에 고장 코드가 있고 존재를 하고 이제 개수가 하나라는 의미, 뭐 두 개라는 의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전반적인 지금 이 차량의 전체 테스트를 한 건데, 이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기록을 누르게 되면 지금 내가 진단한 차량의 고장 코드가 어떤 게 수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자의 셀렉트 오류가 통신의 작동 오류가 있다. 지금 아마 이렇게 고장 코드가 뜬 이유는 제가 배터리 사용을 여태까지 이제 차량 주행을 하면서 한 번도 바꾸지를 않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신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전압에 관련된 고장 코드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좀 이따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엔진을 클릭하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엔진의 이제 정밀 진단을 위해서 엔진으로 개별 통신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개별 통신을 함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장 코드가 있다면 고장 코드 개소가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서비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뭐 압력 값이라든지 전압 값이라든지 아니면 온도 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입력 신호에 관련된 이제 상태, 이걸 볼 수 있고, 이제 강제구동이라는 액티브 테스트를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출력 요소의 작동 상태 및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 기능과 이제 배제되어 있는 이제 초기화 및 리셋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및 설정을 토대로 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초기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품의 학습값 리셋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적인 개별 통신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오늘의 주된 목적은 이제 디젤 입자 필터에 관련해서 어떻게 뭐 초기화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강제 재생은 실제적으로 저희 스탠딩 와일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차량을 하나 비교를 한다면 뭐 산타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에서 나오는, 기아에서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차량의 RPM을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올려서 강제 재생을 이제 총매의 DPF 온도를 한 600도까지 올려서 강제 재생을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벤츠 차량도 그런 게 존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우선 라이브 데이터라고 해서 서비스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저희 뭐 승현이 형님이라고 굉장히 많은 이제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그 형님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정비 방법에 대해서 많이 올리시곤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는 디젤 입자 필터에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실제가, 그래서 이런 원리 같은 거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주시지만, 저는 이제 영상의 이제 제작 목적 자체는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지금 불만사항에 관련해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를 시켜서 실제적인 작업을 마무리를 하시고 올바르게 출고할 수 있도록 이제 스캐너, 말 그대로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목적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우선 DPF 쪽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10g을 기준으로 해서 10g보다 이제 밑에 적어야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주입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젤 입자 필터의 압력이라고 좀 보면 쉬울까요?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디젤 입자 필터의 용량이 약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200%인데, 얘가 말 그대로 여기에 지금 디젤 매연, 말 그대로 디젤의 입자가, 그러니까 연료, 그러니까 배기가스의 입자가 많이 차게 되면 이 주입률이 약 200에서 250%, 그 다음에 한 3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 94.9라고 나오는 부하량이 빨간 색깔로 이제 한 200에서 한 300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의 주된 목적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재생 비율, 그 다음에 주입률, 재함량, 이 부분 자체를 제로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 벤츠 차량은 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행을 해야만이 실제적인 재생이 가능해요.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강제 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RPM을 올렸을 때 배기가스 여갑 센서 및 차압 센서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디젤 입자 필터가 막힘, 말 그대로 디젤 입자 필터가 지금 막혔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이제 차압 센서인데, 이런 데이터 자체를 서비스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저희의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입률과 함량과 여갑 센서의 데이터를 다 제로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로 가서 이번에는 실제적인 컨트롤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이 있고 컨트롤 유닛 업데이트, 초기 설정, 프로그래밍 절차가 있는데, 자, 유닛 업데이트와 초기 설정 같은 경우는 엔진 컴퓨터를 교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ECU, 말 그대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자, 프로그래밍 절차로 들어가시면 이제 부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인젝터 분사량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에어플로 센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때 했었던 뭐 연료백에 관련된 부분. 자, 이 상태에서 자, 저희가 할 부분 자체는 여기에는 지금 보면 입자 필터 교체 후 설정 절차라는 게 이렇게 나오시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입자 필터를 탈착해서 뭐 건식이라든지 아니면 습식으로 이제 탈착을 해서 거기에 지금 쌓여져 있는 슈트 매스를 이제 뽑아낸 다음에 다시 입자 필터를 조립을 해서 이 데이터 값을 초기화를 해주시는 건데, 차량별로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중 디젤 입자 필터의 재생 과정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만약에 제가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디젤 입자 필터에 관련된 고장 코드를 확인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래밍 절차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주행 중 재생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그게 없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탈착을 해서 건식 혹은 습식으로 지금 클리닝 작업을 한 후에 이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작업을 해야만이 고장 코드를 지울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하시면 작업을 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거예요. 네, 부품 디젤 입자 필터 교체 후 설정 절차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교체 전에 우선 전제 조건이 이제 연소 엔진이 작동 중, 그래서 이제 엔진은 공회전을 유지하고 있고 정상 작동 온도까지 올라간 거를 계기판을 토대로 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자,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자,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재함량, 매연 함량, 그 다음에 지금 입자 필터의 주입률은 말 그대로 저희 이제 부하량으로 볼게요. 200%가 이제 마지노선이라면 이제 200%가 이제 넘어간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내 주행을 주로 하는 차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자 필터에 재가 쌓일 시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주행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내 주행만 주로 하는 차종 같은 경우가 이제 입자 필터가 많이 막히는데, 요 부분을 제로로 바꾸는 게 이 기능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규정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리셋 작업을 하더라도 이 값이 제로로 안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비스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요 부분이 빨간 색깔이 아닌 지금 이 규정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물론 있잖아요, 디젤 입자 필터가 굳이 막히지 않아도 예방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경우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해도 이 제로로 값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작동하지 않고 키 온을 하라는 부분,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이제 IG2로 이제 키 온 상태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F1을 토대로 해서 자, 리셋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서비스 기능이 어떤 게 지원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데이터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입률이 200%가 이상이 지금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벤츠 차량은 무조건 차량에서 DPF를 탈거해서 건식 혹은 습식, 소비자가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작업을 하신 후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고장 코드 표출되는 내역이 굉장히 간단하게 소거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이 끝났으니까 ESC를 눌러서, 자, 원활한 서비스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게 눌러서 다시 라이브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주입률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차이가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재생 비율이랑 그 다음에 재함량 같은 경우는 제로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지금 제 차량의 이 주입률 자체가 지금 규정값에 현저하게 만약에 벗어났다면, 아까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입률 자체도 0%로 바뀌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디젤 입자 필터에 관련된 리셋을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후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차량에 관련해서 부품 보호 및 엔진 보호를 위해서 저희 이제 페이세이프를 기반으로 한 림폰 모드가 들어가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스트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차량이 잘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주행에 관련해서 고장 코드, 디젤 입자 필터에 이제 고장 코드를 소거하기 위해선 항상 이제 이 0%로 바꿔주는 작업은 컨트롤 인 설정의 프로그래밍 절차에 디젤 입자 필터 교체 후 설정 절차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꼭 디젤 입자 필터를 차량에서 탈거 후에 이제 디젤 입자 필터에 쌓여있는 수트메스를 제거를 한 후에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벤츠 차량은 이제 무조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 중에 저희가 제일 아주 무시하고 많이 하지 않는 작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액티브 테스트예요. 액티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강제 구동으로 얘기할 수 있죠. 말 그대로 라이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의 입력 요소를 이제 확인을 한다면, 이제 액티브 테스트를 토대로 해서 차량의 출력 요소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테스트를 한번 눌러서, 만약에 대표적인 게 요즘 나오는 차량에 배터리를 교체를 했다든지, 배터리 교체 기록 작업, 혹은 이제 벤츠 차량에 뭐 EGR을 교체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정비 지침서에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이 부품을 교체 후에는 이제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초기화 및 리셋 작업을 진행을 한다. 근데 이제 EG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배기가스의 재순환 장치를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한다.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침서에 나와 있는 테스트의 의미가 항상 진단 시스템의 액티브 테스트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고장 코드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차종이든지 간에 무조건 강제 구동을 확인하기 위해선 항상 시동을 끄고 키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테스트로 이렇게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로틀 밸브 액추에이터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저희 여태까지 확인했었던 다 출력 요소잖아요. 이 출력 요소 중에, 자,
우선 이제 제일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저희 배기가스 재순환 액추에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강제구동에는 이런 문구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 배기가스 재순환 액추에이터의 제어 및 테스트 결과를 자동 평가한다. 그래서 요 기능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완전 닫힘 0%부터 100%까지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EGR 액추에이터가 작동을 잘 하는지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엔진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평가해서 부품 물량을 판단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동 평가도 한번 해보겠지만 저는 이제 강제구동만 우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연소 엔진을 끄고 저만을 킨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플랩 H가 실제적으로 지금 50%래요. 기준값의 45에서 55%의 중간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실제적으로 해서 내가 퍼센테이지를 올리거나 자, 이렇게 자, 10% 그 다음에 올리게 되면 15%, 20%, 25%. 자, 내가 이거를 강제구동함으로 인해서 EGR의 지금 위치를 판단하는 포지션 센서가 요 데이터를 표출을 해주는지, 실제적으로 부품이 움직이는 거를 감지를 해주는지, 내가 올리는 값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변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본넷들을 열고 확인을 한다면 지금 EGR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100%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95%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실제적으로 내가 작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 값도 이렇게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구성 부품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걸 이렇게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 있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종료됨. 이건 강제구동이고요. 그 다음에 Y279 배기가스 재순환 액추에이터에 관련해서 자동평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시동 끄고 아까 전제조건은 동일하시죠? 키 온 상태에서 자, 구동은 모든 실제값이 가까이 목표값 범위 내에 위치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자, 측정값이 확인이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자동평가는 말 그대로 아까 정비 지침서에서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부품 교체 후에 실제적인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구성 부품이 실제적으로 이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작동을 잘하는지 인지를 해야만이 이제 컴퓨터에서는 고장 코드를 지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확인하실 때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부가 서비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땐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컴퓨터, 미션 컴퓨터 할 거 없이 무조건 강제구동, 액티브 테스트 항목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동평가 값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제값이 목표값이 있고 측정 결과 부품 Y279 Y27/9 배기가스 재순환 액추에이터가 정상이다. 교체하지 마라. 그럼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구성 부품 교체 후에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EGR이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거를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엔진 컴퓨터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구성 부품 출력 요소에 관련해서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액티브 테스트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실제적인 연료 펌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약 한 30가지가 이 작업을 토대로 해서 강제구동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꼭 실제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게 안 해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직접 해보고 이런 식으로 벤츠는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인지를 하게 되면, 우선 저는 이 영상을 찍는 목적 자체가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뭐 자랑하려고 찍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기아 차종뿐만 아니라 이제 수입차까지 다 이제 업체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차량이 입고됐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자신감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 그대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자체가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 진단을 한 후에 분해 조립 작업을 하고 교체 작업을 한 후에 뭐 이제 진단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제 리셋을 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벤츠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드린 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실제적인 차량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만약에 접목을 시키신다면 생각보다 차량에 관련된 뭐 정비 방법, 그 다음에 진단 방법, 리셋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제적으로 향후에 이제 입자 필터에 관련된 이제 벤츠의 A클래스부터 S클래스 방법은 다 동일하니까 소비자한테는 탈착 후의 클리닝, 뭐 건식 및 뭐 습식 클리닝을 좀 유도를 해주시고, 작업 후에는 이런 식으로 제로값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꼭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끝이 흐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